안녕하세요. 성서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부터 통합과학 물리 중간고사 대비 전국연합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스카이다이버가 낙하할 때 무엇이 작용해서 떨어진다? 그리고 지구를 공전하는데 지구 주변에서 날아가지 못하고 지구에 잡혀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바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바로 중력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사과 나무에 매달려 정지에 있는 사과 A가 떨어지고 있는 사과 B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나타내라. A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A와 B. 중력이 뭐죠? 중력?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면은 B도 끌어당기고 있고 A도 끌어당기고 있겠죠? 쌤 뭐라 그랬어?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 중력을 우리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A는 왜 낙하하지 않나요? 나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나무가 붙잡는 힘. 이 힘이 중력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A의 사과의 R자 힘이 0이라는 거지 중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땡 틀렸고. 지구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 중력의 크기는 어떻죠? 중력의 크기 mg. 질량 일정, 중력 가속도 일정.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그럼 보자. B의 속력은 증가한다. B는 어떻게 되죠? 힘을 받는 방향으로 속도와 힘의 방향이 같네요. 그러면 속도가 증가한다. 정답.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와 나는 각각 공기와 진공에서 동일한 쇠구슬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낙하해 보았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을 때 옳은 것을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일정 시간 간격으로 그러면은 1초, 예를 들어서 1초 지나서 요만큼. 그 다음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거리는 무엇을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와 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쇠구슬은 거의 비슷한데 깃털은 가보다 나가 더 빨리 속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질까요? 가벼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질까요? 자, 다음 영상 보고 가시죠. 자, 지금 볼링볼과 깃털을 Galileo's experiment was simple. He took a heavy object and a light one and dropped them at the same time to see which fell fastest. 아하, 역시나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는 건가요? Now in this case, the feathers fell to the ground at a slower rate than the bowling ball because of air resistance. 훨씬 더 빨리 떨어졌네요. So in order to see the true nature of gravity, we have to remove the air. 근데 이 두 물체의 중력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기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공기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챔버홀에 모든 공기를 다 빼내고 있습니다. It takes 3 hours to pump out the 800,000 cubic feet of air from the chamber. Okay, we dropped 2 millitorr in the last 30 minutes. But once it's complete, there's a near perfect vacuum inside. 6104 계속 manual, 공기를 빼내고 10% 있는 over. 중이에요. Station 1, go for drop. PCB 30-1, pressure 얘는 set point at 싹다 240 빼내서 psi. 진공 상태로 We are go for 만들어주도록 drop. 하겠습니다. 10, 지금 하나, 진공 상태예요. 8,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6, 5, 4. Cameras on. 2, 1. Release. 낙하. 동시에 동시에 떨어지네요. They came down exactly the same. 정말 질량이 관계 없이 중력을 받으면 똑같이 Exactly. 떨어진다. Exactly the same. Feathers don't move, nothing. 그 전에 늦게 That's 떨어졌던 just 그 깃털은 brilliant. 바로 뭐 때문이다? 공기 저항 때문이었다는 사실. 중력만 Isaac 받는다면 Newton would say 질량이 that the 무관하게 ball and the 똑같이 feather fall because there's a force 떨어진다는 pulling them down. Gravity. 자, 영상에서 봤듯이 질량이는 무관하게 똑같이 떨어진다. 단 뭐가 없을 때?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지만 깃털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공기 저항이 너무나 커서 중력의 영향을 상쇄시켜 주게 되겠죠. 그래서 알짜임이 작은 거예요. 하지만 이 쇠구슬의 같은 경우에는 공기저항이 아주 작아가지고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기가 있든 없든 마치 중력만 작용하는 그런 현상을 똑같이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기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점점 속력은 증가한다. 네. 자,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 뭐죠? 중력의 크기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무게. 중력의 중자가 무거울 중자라고 했죠. 그래서 무게의 줄임말. 무게를 영어로 뭐라고 적지? 무게. 아하! 그래서 중력 mg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깃털에 작용하는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다. 깃털의 질량이 공기 저항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 정답. 자, 디귿. 공기 저항이 없고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진 두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자, 다음 문제. 다음은 중력이 자연현상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이 순환하여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코끼리와 같이 무거운 동물은 단단한 골격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붕 떠다니지 않고 지구상에서 계속 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가 지탱해줘야 돼. 근데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코끼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온도가 높아진 기체는 어떻게 된다? 가벼워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길쭉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럼 무중력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 중력 때문에 순환이 일어나니까 더 활발한 게 아니라 더 안 일어나게 되겠다. 코끼리의 골격은 어떻게 되겠죠? 단단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 양초에 불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둥근 모양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답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공 A는 자유 낙하시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져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이거 낯이 익지 않나요? 이거 우리 온라인 과제 때 실험을 했었던 그 실험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A와 B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어떻게 된다? 속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속력이 증가할까요? 바로 중력이 작용했다. 힘이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 힘이란 무엇일까요?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나요? 힘이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여기서 변화, 중력.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은 힘을 가하게 되면 속도가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했을 때만 힘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있죠? 그러니까 속력이 어떻게 돼?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B도 마찬가지로 중력이 작용할까요?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중력을 거스를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B도 마찬가지로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속력이 빨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위치에 A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게 되겠죠. CDE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자, 여기 가로축, 이게 수평 방향이죠. 수평 방향. 자,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가고 있어? 하나. 한 칸씩 이동했네. 이 말은 뭘까요? 같은 시간 동안 한 칸을 갔다. 속력이 일정한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 일정. 왜? 힘이 없으니까.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인 힘이 없기 때문에 속력이 변치 않고 일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는 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틀렸습니다. 힘이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는 이 속도가 변해야 되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게 된다. 쌤 너무 헷갈려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어떤 공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던졌어요. 그럼 손을 잡고 이렇게 밀어야지 던져지는 거죠. 근데 밀면서 던진 다음에 손을 떠났어. 떠났는데 그게 내가 힘을 계속 가해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어떤 물체를 던질 때 나는 접촉하지 않고도 힘을 줄 수 있다. 장풍을 쏜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았을 때는 뭐다? 이렇게 힘을 아무도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 그래서 한 칸. 여기도 한 칸 이동해야 되니까 뭐다? D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이 A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자, 손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수평 방향으로 힘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오직 질량으로 인한 중력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A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다. 그렇지. 왜? 수평 방향으로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없는 거겠죠? 자, 니은 운동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중력 뭐죠? 연직 방향 맞다. 디귿 A와 B는 동시에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 디귿.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은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이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실험인데 하나는 자유낙하, 그리고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지도록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머리를 굴린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쥐고 자를 탁 밀게 되면은 얘는 자가 없어지면서 자유낙하하고 B는 앞으로 치면서 쑥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맞는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가 B보다 더 빨리 계속했죠? 땡. 뭐? 동시에. B는 수평 방향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력이 변했어요? 그럼 수평 방향 힘 있어요? 수평 방향 힘 없어. 여기까지는 힘을 받아서 튕겨져 정지해 있던 게 운동하게 됐지만 이후부터는 접촉을 하지 않는 동안은 이 다음에 수평 방향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뭐다? 오직 중력만 작용한다.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일정하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디귿. 낙하하는 B가 받는 R자 힘의 방향은 오직 연직 아래 방향이다. 정답.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계속 해볼까요? 그림 물질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중력에 의해서 쭉 속력이 점점 속력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B도 수평 방향으로 던져보는데 우리 이제 계속했어.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있다 없다? 힘 없다. 수평 방향 힘 없다.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다. 그죠? 이것도 봐봐. 여기 면적, 거리 똑같이 그려놨을 거예요. 와우. 너무 잘 그려왔다. 그죠? 자, 그럼 옳은 것만을 찾아보자. 기억.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증가한다. 뭐야. 일정하다. 눈에 보이잖아. 눈이 있으면 맞추는 문제. 땡. 자, 수평면에 A가 B보다 먼저. 뭐지? 동시에.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쉽죠? 자,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뭐다? 중력은? 그렇지. 지구중심. 지구중심이 어딘데? 우리가 보기에는 수직, 연직 방향. 정답. 되겠죠? 다음 문제. 자, 이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격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량이 뭘까요? 충격량. 충격량은 말 그대로 충격을 받는 정도, 얼마만큼 충격을 어느 양으로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충격받은 정도. 자, 그럼 얘들아, 이 충격받은 정도, 그럼 어떻게 하면 충격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힘 살짝 때리고, 빡! 그러면 힘이 작은 게 충격이 많이 받았을까요? 힘이 센 게 충격이 많이 받았을까요? 당연히 힘이 셀수록 충격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것은 뭐다? 힘이 커지면 충격량도 커지게 된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있잖아. 작은 힘으로 가했을 때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우리가 매일 못 껴. 학교 가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잖아요. 마스크를 끼는 그 고무줄을 귀에 걸고 있을 때 이때 뭐 이건 별로 아프지 않아. 근데 이 아주 작은 힘이지만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루 종일 8시간이고 10시간을 계속 끼고 있으면 귀가 어떻게 돼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 왜? 작은 힘이더라도 계속 충격받는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량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곱에 비례함으로 충격량은 이렇게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선생님 이게 조금 더 유식하게 한번 표기해 볼게요. 충격량 I. 힘은 force에 F를 따왔고 시간, time에 T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뭐다? FT 아일랜드. 뭐라고 얘들아? FT 아일랜드. 안녕 내 사랑. 이거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걸 몰라도 풀 수 있는데 이걸 알면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에어백. 에어백 왜 있어요? 사고가 나면 그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문제 별표 5개 꼭 풀어보세요.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탑승자에게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작아지게 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 뭐냐면은 에어백이 푹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탁 박았을 때 바로 박는 게 아니라 푹신하면서 충격받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자, 충격량은 변치 않게 됩니다. 일정하단 말이야. 충격량은 일정한데 근데 어떻게 된다? 가해주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힘은 작아지게 된다. 자, 그럼 예로 한번 볼까? 이 충격받는 양이 10N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초 동안 박으면 그 힘은 어떻게 된다? 10N이 되겠죠. 만약에 확 해가지고 2초 동안 힘을 받았다고 생각해버리면 같은 충격량을 그럼 뭐 얼마야 돼? 5N이 돼. 그럼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쫙 푹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같은 충격량이라도 어떻게 된다? 5초 동안 받으면 2N이 되겠죠. 아하!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력은 작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게. 그럼 뭐다? 충격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 자동차의 범퍼. 정답. 뭐냐면은 찌그러지는 거야. 팍 안 찌그러지고 찌그러지는 동안 끽 찌그러지는 동안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보호대 여기가 푹신하잖아. 푹신. 매트도 푹신. 정답.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충돌 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안전모 안에 뭐가 있어? 푹신한 거. 충격 시간을 늘려가지고 힘을 줄이게 된다. 충격량은 일정할 때. 자, 자동차의 범퍼도 막 찌그러지는 동안 충격 시간을 늘려서 힘이 줄어들게 된다.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거 맞고, 시간을 길게 하는 거 맞고, 충돌 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다? 충격력, 힘력자, 힘을 감소시킨다. 근데 이거 조금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실 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FT 아일랜드. 그래서 아까 마스크 예시로 들으시면서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량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왜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량이 일정한가요? 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것과 별개로 충격량이라는 것은 자, 충격을 많이 받았을 때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 그지? 자, 한번 충격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에 있는 물체가 있었어. 팍 야구 방망이로 팍 때렸어. 그리고 또 하나 정지에 있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휘둘렀어. 그래서 얘는 띵 해가지고 10m/s로 날아가고 얘는 아주 빠른 속력으로. 자, 예를 들어서 뭘 맞아? 200m. 오, 말도 안 돼. 200m/s로 날아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누가 더 많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공의 입장에서.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충격을 많이 받았겠지. 뭐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그만큼의 어떠한 운동 상태의 변화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아하, 그 운동 상태의 변화, 운동하는 정도, 그 양을 우리가 뭐로 정의했느냐면 바로 운동량으로 정의했습니다. 알겠죠? 이 운동량은 뭐와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당연한 사실인 거야.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수치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주 작은 분필조각 팅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10m/s로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팅 그거랑 자 한 8파운드짜리 여기 볼링공을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10m/s로 던졌다 라고 했으면 둘 중에 무엇으로 맞고 싶나요? 아니 맞으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볼링공이 훨씬 더 무겁겠죠. 훨씬 더 무섭겠죠. 왜? 질량이 더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운동하는 정도는 질량에 비례한다. 마찬가지로 속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운동량이 커지겠죠. 운동한 정도를 더 훨씬 크게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운동량의 기호 P, 피멘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질량 영어로 mass, 속도 velocity. 그래서 MVP, 오늘의 MVP 운동량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여기 봐봐. 자, 질량은 당연히 똑같겠지. 정지에 있으니까 운동량이 0이었어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1kg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1 곱하기 10 보다 충격량은 운동량은 10이 된 거야. 얘는 두 번째 경우에는 0이었다가 얘는 200이 됐겠죠? 아하, 이만큼 변했네. 바로 운동량의 변화. 운동량의 변화를 우리가 뭘로 하자? 충격량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동차 범퍼가 달려올 때 예를 들어서 100km/h로 달려왔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부딪히면서 사고가 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정지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속력차는 항상 이미 달려왔을 때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뭐 충돌이 범퍼를 달든지 말든지 간에 이 속도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속도의 변화, 운동량의 차이값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이 충격량은 일정하게 된다. 그래서 디귿을 또 다르게 고쳐본다면 충돌 시 충격량은 일정하다. 가 되겠습니다. 땡.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러면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모의 실험. 자, 계속 충돌하는 걸로 자 얘기를 합니다. 자, 살펴볼까요?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충격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늘려주게 된다. 땡. 그래서 에어백은 충돌할 때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크게 이러면 되겠나? 안 됩니다.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해줘야지 사람이 살지. 이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자, 학생 C. 안전띠를 매면은 고정되어가지고 튕겨져 나가는 걸 막아준다. 그렇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모의 실험. 안전장치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자,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을 줄이나요? 아니죠.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줍니다. 에어백은 인체 모형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게 되겠죠. 왜? 충돌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게 된다. 안전띠는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오죠. 뭐가 중요한지 느낌이 오네요. 이 문제 반드시 풀어보기. 자, 그럼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까지는 전부 다 자, 충격량이 일정했습니다. 충격량 일정.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충격량이 달라질 수도 있어. 이거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대로 나는 PQ 나의 그래프 PQ는 A와 B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맞는 면적은 충격량이다. 충격량 뭐야? FT Rland.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힘과 시간 그래프. 이거예요. 힘과 시간 그래프에 만약에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하면은 쫙 가로 곱하기 세로 어떻게 돼? 뭐야? 힘, 시간, F.
가로 곱하기 세로는 충격량 FT 아일랜드. 그래서 이 밑넓이는 충격량이 된다. 뭐다? FT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다? 충격량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그래프는 충격량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이 그림만 보고도 맞출 수 있어. 빨대로 이렇게 불어. 힘을 계속 공기로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불어주고 B에서는 요만큼 불어줬어.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받는 것과 시간이 조금 받는 것. 자, 각각 그래프 표기할 수 있나요? 그럼 P는 뭐의 그래프? B의 그래프였고, Q는 뭐다? 시간 길게 하는 거. A의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은 맞고 니은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Q. 땡. 빨대를 빠져나온 순간 발사체의 속력은,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지? 자, A는 충격량이 많은 충격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그 공의 입장에서 발사체의 입장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변화가 많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속력이 더 크다. 되겠습니다. 자, 20번. 수평면에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충돌해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냈다. 자, 그런 동안 받는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힘 FT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다? 충격량 I 되겠습니다. 충돌하는 시간 동안 E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한다.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운동량은 MVP. 충돌하는 동안 질량, mass. 질량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충돌하면 질량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아니야. 일정하다. 근데 V 보자. 속도는 아까 뭐라고 했어? 충돌하는 동안 충돌해서 그러면 속력이 줄어들고 있네요. 그럼 운동량이 감소하네. 땡. 자, 니은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뭐지? 아까 FT 그래프에서 면적, 밑넓이 FT, R랜드, S 정답.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힘, 쌤 어떻게 알고 수 있어요? 순간 받는 힘의 크기는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근데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FT, R랜드. 충격량이 뭐야? I는 S. 그리고 시간 T는 뭐지? 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 힘. 평균 힘. X는 뭐다? T분의 S.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빨대 속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푹 불어가지고 충격을 가해서 물체 입장에 충격을 받아서 퓨 하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충격량은 정지했다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게 더 빨리 날아가겠어? 적게 받은 게 더 빨리 날아갈까요? 자, 봐봐. 충격량이라는 건 뭐다? 물체에 뭔가 더 큰 변화가 생기게끔 해주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해 있다가 운동 상태에 변화를 주는 충격을 받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 자, 이게 델타가 변화량이거든? 이렇게 적을게요. 운동량의 변화량. 이걸 살펴보면 된다. 운동량이 뭐지? P는 MVP. 자, A의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은 3MV. B는 2MV. C는 4MV. 아하, 운동량의 변화량이 처음에 0이었으니까 3, 2, 4 변했네. 그러면 누가 제일 커?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B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그림 가와 나와 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동안 질량이 서로 다른데 정지하였다. 정지할 때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나보다 크다. 오호. 똑같이 이렇게 다가서 팍 부딪혔어. P는 MV.
근데 나중에는 정지했으니까 V가 속력이 0이 됐어. 그럼 이게 운동량이 MV에서 0이 됐어. 아하!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죠? 마이너스 MV.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MV. 이렇게 되겠다. 그지? 아하! 똑같이 변했네. 뭐다? 가와 나의 충격량은 같다. 되겠죠? 자, 기억. 가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MV. 맞다. 니은,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가나 같다. 근데 힘의 크기는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정지할 때 걸린 시간이 이만큼 걸렸으면, 얘는 조금 이렇게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의 경우, FT 아일랜드. 가의 경우 FT 아일랜드. FT. 나의 경우 I 똑같고 T가 작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F가 더 크겠죠. 나. 그럼 뭐야? 나가 더 크겠다라는 땡.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자, 이제는 신소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소재에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게 뭐 있었냐면은 초전도체, 그리고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그리고 뭐 LCD, LED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초전도체. 이름에서 느껴지죠? 전도가 초 잘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치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몰라. 언제 아주 초 전도가 잘 됐냐? 바로 온도가 아주 낮을 때 가능합니다. 특정 온도 미만에서는 전기 저항이 아예 없습니다. 전기 저항이 뭐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우리가 핸드폰 맨날 하잖아. 게임 막 하다 보면 핸드폰 어때? 너무 뜨겁지? 너무 뜨거워. 왜? 저항 때문에. 알겠죠? 전자기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원자력이 막 부딪히니까 열이 막 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없앨 수 있어. 뭘로? 초전도체. 와우. 자, 그럼 옳은 설명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전도체의 특징은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라는 이 특징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전도체는 극저온에서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붕 떠 있어요. 알겠죠? 그러는 게 어떤 그 특정 범위 내에서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떠 있습니다. 자, 기억. T0보다 이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전기 저항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도의 간격 뭐야? 땡. 높은 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죠. 자, 니은 나의 초전도체는 자석에 미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떠 있겠지. 지금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열이 발생하지 않는 전선을, 그렇지 않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치? 왜?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열 에너지로 손실되지 않는다. 정답. 그 다음 문제. 자, 또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초전도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 별표 5개. 자, 뭐다? 이거는 A라는 물질은 이 그래프만 보고 뭐다? 초전도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체. 되겠죠? 이 초전도체를 넣었네. 자, 옳은 것은 초전도체다. 정답. 온도가 T보다 높을 때는 전기 저항이 뭐야? 여기 있잖아. 눈이 있으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높으면은 전기 저항이 빵 아니고. 자, 나는 A의 전기적 성질이 이용된다. 뭐다? 전기 절연층. 전력 케이블. 전기를 수송하는 이런 케이블입니다. 이런 케이블을 전기를 수송하는 케이블. 근데 뭐다? 이게 전기 저항이 아예 없게 만들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기 저항이 이용된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신소재 A. 자석 나왔다 하면은 뭘 가져온다? 초전도체. 그 액체 질소가 액체 질소는 뭐다? 질소는 기체인데 그거를 액체로 만들면 아주 낮은 영하 200도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두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자석 위에
붕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 이거는 뭐다? 초전도체다. 온도는 가와 나에서 가가 높다. 볼까요? 얘는 붙어있고 얘는 떠있잖아. 아하. 극저온에서는 떠오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극저온이 되겠죠. 높다. 맞고. 자기부상 열차. 그렇지. 붕 떠서 唰 가기 마찰이 없으니까 唰 빨리 갈 수 있겠죠. 정답. 5번. 다음 문제. 신소재 가와 나에 대해 이거 이제 보자. 자석에 붕 떠있네. 이거 뭐죠? 초전도체. 아하, 탄소가 한 막으로 쫙 되어 있는 거. 이건 뭐죠? 그래핀. 우리 삼성에 나온 제트플립. 이것도 이 그래핀의 발견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기억, 초전도체 맞고,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력 할 때 그 자기야. 자석. 알겠죠? 아하, 이러한 자석의 그런 특성을 활용하는 MRI 장치의 활용이 가능하겠지. 자, 디귿. 나는 휘어지거나 면적이 늘어나도 전기적 성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재질이 신소재가 되었어. 자, 5번. 다음 문제. 요거 뭐야? 여기 나는 그래핀 이거죠. 그래핀은 무엇이? 탄소가 한 층으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또 나왔네. 자석에 붕 떠있는 초전도체. 자, A는 탄소이다. 정답. 그래핀은 휘어지는 그렇지. Z플립 만들었다는 겁니다.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임계온도가 뭐냐면 어떤 특정 온도. 그래프 아까 우리 봤었잖아. 전기저항. 온도.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0. 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이 0이 된다. 정답 5번. 되겠죠? 요거 풀어보기. 다음 문제. 이건 아닌가? 자, 그림은 탄소가 한 층으로 배울 때 이거 뭐야 이거? 그래핀. 되겠죠? 공유결합 물질 맞고요.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죠.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한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Z플립 만드는데 사용했지. 그리고 투명하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로 가능합니다. 정답. 다음 문제. 그리고 반도체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전기적 반도체. 자,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건데 부도체는 뭐다? 전기 안 흐르는 거야. 그 사이에 있는 반도체는 전기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중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PU로 활용된다. 그렇지.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로 LED 전구 말하는 거야. 그걸 사용한다.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규선은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비대는 전기 에너지를 여기 봐봐. 전기를 공급하면은 뭐가 된다? 빛이 된다. 할 수 있지. 5번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요거 꼭 풀어보기. 발광 다이오드 LED입니다. 요것은 뭐다? 반도체다. 자, 근데 이 반도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P형 반도체의 P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positive. 어허. 그럼 positive의 반대말 뭐야? positive 반대말. negative. 되겠죠? 아하. 그러면 여기에 긍정적인 또 뭐 양극의 뭐 이런 얘기잖아. 그지? 양수의 이런 의미인 거고, 네거티브는 뭐다? 부정적인, 마이너스, 뭐 이런 음극의, 음지의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가 알듯이. 자, 그러면은 LED는 전구라 그랬어. 전구에다 건전지를 꽂아야 불빛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LED를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제대로 꽂아야 불빛이 나고 반대로 꽂으면 불빛이 안 나와. 그럼 우리가 느낌대로 한번 적어보자. positive.
파지티브. 그리고 우리가 전지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렇다면 파지티브는 무엇과 연결하면 좋을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정답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대로야. 마이너스 뭐야? 음극의 네거티브.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자. N형 딘딘디리르 딘딘디린 뭐다? N형 반도체는 무엇을 연결해야 돼? 플러스 연결해야 돼? 마이너스 연결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라. 그렇게 되면은 불이 짠짠짠짠 켜지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불빛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띠뜸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이 바뀔까요? 그 띠뜸에 해당하는 색깔이 달라지게 된다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모두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중간고사도 잘 치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화이팅!